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3.71%를 기록하며 2014년 9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장기 시장 금리는 상승하고 단기는 하락하는 혼조세를 나타내며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제주, 용인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통합 플랫폼이 적용되면 방범, 방제, 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연계돼 도시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전망도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해고를 통보받는 등 집단 실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채무 상환 유예에 대한 결정을 3월 말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사가 기간 내에 경영 정상화 자구안에 대해 합의하게 되면 금호타이어는 외부 자본 유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입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을 보여준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증시에 대해서 좀 급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얼어붙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번 한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제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었던 우리 시장인데 간밤 뉴욕 증시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저는 정상적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3월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시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3월 3일 토요일 강연에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까지 제가 텍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5장이에요. A4 용지로. 일부러 글자를 좀 작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엔 몇 명 오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11월에 1115명이 오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요. 뭐 실제로는 더 많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한 명당 5장만 해도 5,000장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라든가 이런 거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받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늦게라도 텍스트라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여해 주기 바라겠고요. 약속대로 강연이 끝나기 전에만 오시면 텍스트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작부터 듣는 분들보다는 약간 못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게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10장이고 15장이고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경제TV 직원들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딱 5장으로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부터 인쇄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그날 도착만 하시면 무조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양시장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의 상황도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걱정이 또 되셨을 것도 같은데 대표님은 오늘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셨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 시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의 소식 계속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정말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또 텍스트 작업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대표님도 직접 만나 뵙고요. 이 자료도 함께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양 지수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양 지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오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전일 평택촌놈 트위터로 반등 고점 최종 선언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항상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트위터, 조계 대표님의 트위터 팔로우 하시면은 다양한 투자 전략과 실시간 이런 공지사항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항상 고지 내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위터로 통해서 또 시장의 좀 유연성 빠르게 실시간으로 또 전달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제가 트위터 등록을 해놓으라고 했던 거는 일단 딱 한 가지예요. 뭐 어떤 식으로든 전달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 저야 뭐 봉사할 수 있지만 방송사가 엄청나게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트위터로 말씀드렸고요. 트위터를 제가 또 공개로 해놨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하셔도 나중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변수 발생에 의한 반등 고점은 이제 완성됐다. 이런 분석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수 발생까지 감안해서도 고점 찍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추가하게 이제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저점 내려왔죠. 여기서 고점이 기록됐고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지난 2월 19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고점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이렇게 이틀 더 갔습니다. 이건 왜 갔냐? 미국 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분석 이론상의 고점은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때문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도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고점 그러니까 2480선이었거든요. 이건 고점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3월에도 그렇고요. 길게 보면 상반기에는 결정적일 때 제가 역할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면 다시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거 다시 지우고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뭐라고 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장대양봉 나왔을 때, 비중이 높은 분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절반은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 덕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도 리스크 관리가 됐을 겁니다. 주식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수익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없는 투자는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시세 좋을 때는 재미를 봐요. 근데 결국은 단기에 벌었던 걸 전부 다 반납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 얘기를 작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느끼면 뭐합니까? 고점에서 비중 높고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어때요? 못 던져요. 제가 현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이 사인을 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어제 제가 트위터로 전달했던 그 내용이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투자자 매매 동향을 설명드렸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늘까지죠. 단위는 이제 억원 단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들이 약 3조 3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동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4천억 그리고 1조 2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개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역시 1조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뭐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맞바꾸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기관은 뭐 물론 2,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급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황은 무려 80%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80%는 시황이에요. 시황을 못 보는 투자자는 결국은 손실을 봅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황 정확하게 적중해 드렸잖아요. 그 덕분에 리스크 관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많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까 더 기다릴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시황을 알기 위해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수급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어요. 현 장세에서. 과연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차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으로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요. 이날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이 구간에 개인들이 외국인 물량을 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면 웃기는 일이 돼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들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프랑크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이니까. 외국인은 절대 강자고요. 기관은 상대적 강자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어때요? 그냥 프랑크톤이에요. 개인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외국인 기관 돈 못 벌겠죠.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 돈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수급에서 여기서 추세 상승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수급상으로 여기서 다시 고점까지 올라간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제가 추석 특집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핵심 포인트가 뭐냐? 시황 핵심 포인트는 역시 미국 시장, 그 다음에 북한 변수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다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유태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유태인들 자본이 미국 시장을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얘기 했어요, 제가요. 1월 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어떠니까 뭐 금리 인상이 빠르다 느리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 시장을 만드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결정하냐 그게 시장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상당수 지금 현재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으로 많이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걸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요. 두 번째 북한 변수가 있어요. 북한 변수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근거를 이제 대보자면 뉴스에도 나왔던 것 얘기하겠습니다. 여동생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했습니다. 개막식 때. 근데 임신했다 그러잖아요. 임신해서 뭐 먹지도 못한 여동생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영철이 왔다 갔잖아요. 정말로 핵과 미사일 폐기할 생각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현재 상태에서 미국은 끝까지 기다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주시장을 떠나서. 제가 김정은 같아도 사실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계속 고집을 하자니 미국이 언젠가 군사행동할 것 같고 포기하자니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신변 보장 해주나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독재국가의 지도자를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되면서 심하게 인권 탄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려줬어요. 망명을 은근슬쩍 방관했다는 거죠. 근데 정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도 없었고 만약에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과연 김정은을 여기서 만약에 편안하게 망명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미국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유엔에다가 우리 말 들어라, 북한 제재해라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맹국들 다 참여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풀어져 버리면 가장 문제가 뭐냐? 불리한 국가들한테 나쁜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미국과 대립하는 불리한 국가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저거야. 저게 롤모델이야. 저렇게 김정은이처럼 끝까지 한번 어떤 게 보니까 저렇게 좀 저대우 받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선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국 시장은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회 때 오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강연회에 대한 거는 이제 짧게 설명하겠는데요. 다른 거 없고요. 토요일 날 꼭 오시면 좋다. 그리고 늦게 오시더라도 텍스트를 전달하겠다. 이 얘기를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의 반등 고점 최종 사던에 대해서 트위터로 먼저 좀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 전략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항상 실시간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트위터 많이 팔로우 하셔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 그리고 대표님의 이런 투자 전략 내용도 바로바로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양지수 1%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내일이 이제 연휴이고 그 다음에 재개될 목요일장에 대해서도 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좀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상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는 과매수 반등 구간은 마감되면서 다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큰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건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제 저는 이미 선언했다고요. 오전 그것도 10시 때였습니다. 1시간 딱 지켜보고 트위터로 날렸어요. 변수 발생에 의한 반등 고점은 완성된 것 같다. 자, 그 정보를 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엄청나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2480 기록한 거 보고 좀 더 지켜보다가 한 대략 2470선 위에서 얘기했거든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2440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참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건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엄청난 호재가 발생한다거나 무지막지한 왜곡을 시키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비중 높은 분들한테 계속 제가 사인을 내려드린 거예요. 물량 줄이라고요. 하여간 어떻게든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1선 위에 움직인다는 게 사실 이거 어불성설이거든요. 제가 볼 때 말도 안 돼요. 그러더니 오늘 코스피보다 더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미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2차 하락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코스닥이 더 빠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하락의 크기나 속도가 더 빨리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가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버텨주면 나름대로 이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코스피가 2차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은 코스피보다 강해 보이지만 더 심한 낙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코스피 차트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결국 이제 2400선이 언제 무너지냐는 1차로 보세요. 2400선이 여기서 다시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뭐랄까요. 2차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400선, 그 다음에 2350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00선이 다시 이탈되면은 스타트가 되는 거고요. 2350선이 이탈되면은 이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기서 코스피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보시면서 양시장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매수 반등 구간은 마감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상대적으로 큰 하락세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또 트위터로 저희가 투자 전략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재개되는 목요일장에 대해서도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좀 든든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트위터도 많은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왔습니다. 어닝 쇼크에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필립스입니다. 바이오 사업의 본격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됐고 8%가 하락이 되면서 11만 9,600원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어제의 종가가 13만 원대였는데 13만 원대에서 바로 12만 원대가 깨진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오늘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보유자는 반등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주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충분히 시세 분출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안 가도 이상할 게 없고요. 평택촌동 기술특구 적정 주가로는 4만 100원이었는데요. 1월에 도이치방크에서 발표했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적정한 가치는 4만 800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하고 딱 700원 차이 나요. 4만 원대 주식이 700원 차이 나니까 거의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은 당분간은 기대감을 갖지 말아달라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이 설국TV 샘플러스 화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평택선은 적정주가 이렇게 클럽 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종목, 특히 이제 그 코스피 100, 코스닥 50 종목은 항상 그 적정주가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고 터무니없는 그 고평가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 확인해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만 100원입니다.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간추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적정 주가의 그런 기능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할게요. 필립스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본격화로 좀 들어가겠다라는 이 소식에 상한가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의 종가 확인하면요. 일단 상한가 기록하면서 8,380원 기록을 했고요. 전일장과 그리고 3거래일 연속이죠. 계속적으로 갭 상승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장도 상당한 탄력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표님,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3,500원대에서 좀 잠잠하고 매집한 이후에 곧바로 8,000원대 초반대까지 점프했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개별주 패턴이고요. 이 뉴스 보면서 제가 그 생각 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 당시에서는 어땠냐면은 전혀 상관없는 기업인데 인터넷 사업 진출한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04년, 2005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느닷없이 또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필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된 종목이고요. 조명기구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세 분출이 됐지만 또 언젠가는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말로 확실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까지 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지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 메리트 상실 때문에 헤매고 있는데 사업 본격화 소식 이거 갖고 갔다는 게 좀 황당하긴 하죠.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조정 시에 재매수 하시고요. 추경 매수는 반대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단 매집한 건 맞아요. 매집하지 않고서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이거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주식은 유통 물량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물량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세력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말 세력주가 되기 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별주가 있어요. 최대 주주가 1주주죠. 그러니까 지분 50%, 2주주, 3주주 또 합치니까 또 한 30%, 유통물량 20%다. 이러면 급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물량 매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유통물량이 80%가 넘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 여기서 따라잡는 건 이건 무모한 짓입니다. 더 가더라도. 그래서 있는 분들은 적당히 던지시고요. 조정받으면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분명히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조정받고 나서 기회를 줄 겁니다. 제가 말한 조정은 뭐냐? 오늘 저가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명심하세요. 만약에 내일 바로 밀린다 싶으면 오늘 저가보다 낮은 가격. 그 가격대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위에서는 절대로 추격은 말아달라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필룩스 오늘장 또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8,000원 초반대까지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좀 매도한 이후에 수익을 좀 챙기시고 이후에 가격적인 부분이 다시 좀 메리트가 생길 때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역시나 현재 부근의 수정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이고 일단 가격 역시나 다시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은요. 필립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금호타이어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한미약품 앞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5% 넘게 좀 하락하면서 46만 3천 원까지 오늘장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최고가 63만 원대에서 오늘장 46만 3천 원까지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주식 선물 쪽에서도 매도 의견 항상 또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또 어떤 언급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60만 원 이상에서 현물은 매도하고요. 없는 분들은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제가 조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1월에 계속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1월 내내 60만 원 이상 기회가 많이 났었어요. 한두 번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죠. 현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리해라. 만약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주식선물 매도해라. 지금까지 만약 60만 원 이상에서 매도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액이 200%가 넘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 조언대로 60만 원 이상에서 주식선물 매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반등 나오면 플러스 100%에서 정리하고요. 더 밀리면 최소한 플러스 300% 정도까지 목표식을 보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이상 현물 매도 의견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주식선물 안에서의 매도 조언도 드렸으니까 현재 구간 같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금호타이어가 다시 올라왔죠. 자, 오늘장의 금호타이어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는 오늘 5.26% 상승하면서 5,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눌렸던 가격대에서 오늘장 반등 이어가면서 5,000원대 중반대 가격 다시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지수 대비해서 좀 선방을 벌였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호타이어는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실적도 좋고 그런 주식도 지수 때문에 내려가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량주 같은 경우도 억울한 종목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주식을 굳이 하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논란도 많이 되고 상당히 불안한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확실하게 우량주고 저평가돼 있고 기업 실적도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좀 논란이 되고 또 나름대로 불안한 이 종목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오늘장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일단 보유자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앞으로 주가 흐름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일단 관망에 대한 포지션으로 일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이었죠. 한미약품과 금호타이어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이번 시간 통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문자 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보내주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아카데미 시청권까지 꼭
획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03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를 매수가 31,100원에 비중 15%, 기관 매도세가 강한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뉴파워 플라즈마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2.27% 밀리면서 32,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초반대로 좀 밀린 상황이고 최근에 최고가가 32,000원대였습니다. 지금이 소폭의 수익 구간이고 거의 매수가시네요, 대표님. 네, 즉시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결론을 간단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황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 자체는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내일 또 휴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개장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수가 지금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식 투자의 80%는 시황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주식 투자는 결국 시황 노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지수가 불안하니까 일단 좀 뺐다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들어가시고, 없는 분들은 계속 한번 눈여겨보시다가 단기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에는 유효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 문자 보내신 시청자분에 한해서는 일단 즉시 매도 후 확실한 가격 조정 시 다시 접근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상황 관련해서도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끝자리 041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젠백스를 매수가 16,050원에 비중 6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목표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일장의 젠백스 먼저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은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5,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고점은 18,000원에서 기록한 이후 좀 흘러내렸었던 상황인데 오늘장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면 젠백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차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량주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건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약간 좀 성급하셨어요. 약간. 여기서 매수하신 건 조금 성급하셨는데 제가 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하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 일단 본전에서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재차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면 그때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올라가면 따라잡지 마세요.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61선 다시 이탈하면은 121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젠백스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상승 시 본전에 좀 수익을 청산해 보시길 바라겠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으니까 이후 정리 이후에 가격대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09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평초님, 파미셀 매수가 8,300원에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이 파미셀 먼저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1.93% 빠지면서 6,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꽤 높으신데요. 8,300원이라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길게 봤을 때 언제쯤에 매수하셨는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12년경에 매수하셨고요. 네. 7년째 지금 홀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면 이거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50% 매도로 현실적으로 장기 대응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정말 억울해서 못 던지겠죠. 그래서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마이너스 50% 되면 던지는 게 이게 현실적인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왼쪽 동그라미 구간이 이게 2012년이었어요. 지금 7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깝죠. 이렇게 하시면은 사서 고생하시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얻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7년이 되든 본전 올 수도 있겠죠. 그게 절대 본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전이 아닙니다. 시간 뺏겨요.
다른 좋은 기회 다 날려버려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아요. 절대 본전이 아닙니다, 그게. 계좌만 본전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좀 기분 나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10% 손절하고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구간에서 매수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손절 안 하겠다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개인이 실패하는 4가지 핵심 요소. 추격 매수한다. 손절 안 한다. 주식 비중 거의 100% 유지한다.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달려든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셔서 그 동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파미셀을 이전에 작년 8월에 최저점도 견디셨고 일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0% 손절에 대한 매도를 현실적으로 좀 장기 대응하시면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가격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4477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대한광통신의 매수가 3,5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대한광통신은 좀 아쉬운 흐름이죠. 25% 넘게 빠지면서 5,1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매수가가 3,500원대 참 낮은 가격대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오늘 꽤 많이 밀렸거든요, 대표님. 네, 제가 볼 때는 시세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자제하시고요. 즉시 매도 후에 당분간 관망하자 설명드렸는데, 안타깝다면 이게 원래 월요일 그 상단 종목 리스트에 있었다가 다 못하고 끝나는 바람에 이제 오늘 하는 거거든요. 월요일에 만약에 들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수는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정말 예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이상 수익 구간이 여기였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월요일에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이걸 화요일에 대응을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이 컸겠죠. 거의 100% 수익 매도가 됐는데 지금 오늘 하루만 25%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줄었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장대 연봉 나오고 밀린 주식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건 추세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후에 당분간은 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매수가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매도 후 당분간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추세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관망하시면서 다음 기회에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 끝자리 321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골든 센츄리를 매수가 1,940원의 비중 67%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은 9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3% 넘게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지만 일단 1,940원이면은 올해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거의 반토막 나는 수까지 네. 이제 지금 홀딩하셨는데 절반 보유와 절반 매도 하신 다음에 중기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30%가 넘을 때까지 안 던진 분들은 거의 안 던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주식 상담 프로그램 저보다 길게 한 사람 없습니다. 전 2001년부터 했어요. 이건 벌써 몇 년째입니다. 18년째 아닙니까? 근데 좀 솔직히 좀 부정적 전망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일단 매수 자체가 잘못됐죠. 추격을 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이 가격인데 완전히 문제가 뭐냐, 이게 신저가 이탈했다는 거죠. 역대 최저가예요. 거기다 또 증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억울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정주가 3,400원짜리긴 한데 문제는 지금 별로 희망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왜? 지수까지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이게 정말로 무슨 엄청난 모멘텀이 생기거나 호재가 생기지 않는 한 조금 부정적이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는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절반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단계에 들어가지 마세요. 계속 지켜보다가 이거는 외바닥이든 이중바닥이든 다중바닥이든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그때는 또 나름대로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비보자 같은 경우에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매수가 비교해서 손실폭이 좀 워낙 크시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참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절반의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절반에 대한 비중만 좀 보유하시면서 중기적인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9773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필링크를 매수가 3,800원에 비중 3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필링크 먼저 종가 확인할까요? 자, 오늘은 3.40% 상승하면서 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필링크 역시나 오늘장에 꽤 변동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윗꼬리도 길게 달렸고 거래량도 터진 상황인데 그래도 올라왔지만 손실 구간에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매매 어떤 그 기준이 없어요. 차트 보셨습니다. 여기서 하셨거든요. 오늘 3,800원 터치된 거는 이제 오늘 결과니까 상담을 미리 신청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했던 결론인데 일단 추격 매수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추격 매수했다는 게 일단 무조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대략 여기서 한 15% 평가 손이었어요. 그때도 홀딩한 거예요. 오늘 또 가까스로 번져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매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추격 매수했다는 게 일단 문제고 두 번째 손절 안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격 매수한 종목은 한 5% 정도 손절을 짧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지금 오히려 수익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만 지금 낭비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 일단 본전에서 매도하세요.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20% 되면 그때 손절하시기 바라겠고요. 본전 매도 했는데 계속 가면 아쉽지 않느냐? 아쉽겠죠.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던 종목 중에서 계속 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매매를 하지 마세요. 가상매매. 가상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한두 번씩 봤던 종목 중에서 가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덤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반토막 나서 더 이상 빠지진 않는데 한 2달, 3달 동안 계속 옆으로 기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못 견디고 또 이렇게 갈아탑니다. 차라리 기다리면 또 본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가상매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을 여러 개 놓고 보다가 보면 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잡지도 않았을 거면서 마치 내가 한두 번 차트 봤다는 이유로 내가 착각에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그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본전에 대한 상승시 본전에 대한 매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잡아주셨고 매도 후 관망에 대한 포지션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5596님 보내신 문자고요. 평촌님 인선 ENT를 매수가 7,760원에 비중 15%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일단 인선 ENT는요, 3.56% 빠지면서 7,000원대 간신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7,05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최근에 고점 보면 8,000원대 초반대였거든요. 그렇다면 7,000원대 후반에 매수를 하셨는데 대표님 계속 좀 흘러내리네요. 네, 이 종목은 뭐 길게 답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7,050원이 종가입니다. 상승 시에는 일단 본전에 처리해 주시고 마이너스 10% 손절 가격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위아래 가격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0097님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EM코리아를 매수가 4,000원에 비중 20% 실으셨는데 흑자 전환했다는데 중기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중기 보유에 대한 부분 궁금해 하십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3.89% 빠지면서 4,2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EM코리아 같은 경우 최근에 최고가가 4,880원이었고 4,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장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에 계십니다. 네, 흑자 전환이나 적자 전환 같은 경우 개인들은 뉴스 보고 알죠. 근데
이 증권업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2월, 25일까지 계속 적자였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흑자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있어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선반영됐다는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운이 좋았죠. 추격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M콜에 대해서는 일단 흑자 전환됐다라는 이슈도 좀 여쭤보셨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즉시 매도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리고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19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Q캐피탈을 매수가 1,368원에 비중 3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Q캐피탈 종가 확인할까요? 4% 넘게 빠지면서 1,1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Q캐피탈도 최근에 변동성이 꽤 있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오늘의 하락과 최근의 하락으로 일단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관망해주세요. 본전이 안 되더라도 일단 반등 나오면 마이너스 5%에서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차트로만 봤을 때 일단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분도 역시 매수 좀 너무 높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격 매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Q캐피탈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추세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5% 좀 짧게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5% 이 두 가격대 중에서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 처리하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캐피탈까지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마지막 문자 상담 들어갑니다. 자, 끝자리 626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3명 전기를 매수하셨고 1,35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3명 전기 5% 넘게 빠집니다. 6,66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동안의 하락폭이 만원대에서 지금의 가격대네요. 네, 거의 한 35% 네. 가까운 평가손인데 일단 반등 시 최대한 고점 매도해달라 이 말씀밖에 제가 드릴 게 없고요. 손절가는 이미 이탈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네, 너무 과감하셨죠. 너무 늦었죠. 물론 여기서 매수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추격했던 사람도 평가액이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격 매수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마약처럼 중독이 돼요. 손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오박스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운이 좋았어요. 근데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추격 매수 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 걸린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모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과정이 미화될 수가 없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30% 될 때까지 홀딩하신 분은 손절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제가 하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언이 반등 시 최대한 고점 매도에 주력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항상 얘기하죠.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10% 두셔야 됩니다. 왜? 10%가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못 던집니다. 그걸 제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손절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저점 매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높아도 눌림 매수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손쉽게 돈 벌려고 해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3거래 연속 꽤 큰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리스크 관리 좀 중요해 보입니다. 반등 시 최대한 고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항상 저점 매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손절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저희가 투자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죠. 트위터 통해서 투자 전략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트위터 많은 팔로우 하셔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수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내일 연휴 이후에 금요일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는 확인하실 공지사항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